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뼈저린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24에서 5살 때쯤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저 생일이라고 수제 케이크 만들어서 레터링까지 해가지고 가져다주고, 제가 이제 정장 입고 돌아다니던 때였거든? 고급 구두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 인생을 되게 크게 바꿔놓는 한마디를 하고 저를 버립니다. 네 인생은 틀렸어. 야, 이게 어쩌다 나온 말이냐? 그냥 그거야. 이제 유하람이 졸업을 미루고 군대를 안 가고 뭐 면허를 안 따고 등등의 일련의 것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저게 그냥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게 뭐 별거라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고, 궤도대로 가지 않고 이게 왜 필요한지 하나하나 납득을 시키고 가르쳐야 되는 게 피곤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헤어지는 날까지도 눈물 광광 흘리면서 드라마 찍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이렇게 이제 이해 못하고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내가 잡으니까 또 한참 잡혔어. 자자, 왜 장발인지부터 대국민 담화 시작해볼까요? 네. 우리 부모님이냉 저거 다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심.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별난 사람일수록 결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근데 저는 저 친구 만나가지고 시야가 되게 많이 넓어졌어요. 왜냐면 네 인생은 틀렸다. 난 저걸 받아들였거든. 왜냐면 이제 저렇게 선언 듣고 나서 그 친구가 찢어지자라고 하고 났는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질소가스 주문했어요.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주문해놓고 이제 얌전히 시체처럼 지내고 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다. 내가 틀린 사람인 거 받아들이고 그 친구를 보기 위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다시 테이블에 앉았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저는 이제 저렇게 한번 마음 먹은 게 무색해질 정도로 다시 이제 또 제 좆대로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결국에 이제 다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더라도 시야가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 왜냐면 그렇게 이제 내 인생도 내려놓을 정도로 내 모든 가치관과 인생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부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제 주섬주섬 다시 챙겨서 주워 입으려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나다운 거고 어떤 게 그냥 관성에 의존해서 끌고 가던 거고 어떤 게 그냥 똥꼬집이었는지 이게 다 분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만약에 내가 이 친구를 안 만나고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만 살았으면은 나의 모든 면을 긍정했을 거야. 그걸로 인해서 세상에서 비판을 받고 누군가에게 이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아니 네가 뭘 아는데?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딴 식으로 떠들지 마 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완전히 정면으로 부정하는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진짜 마침내 그것을 진짜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가고 나니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막 내려놓더라도 진짜로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만큼 있는 것들은 진짜 그냥 거품이구나. 걷어내도 충분히 나다울 수 있고, 그리고 걷어냈을 때 일반 대중에게 훨씬 가까워질 수 있구나 라는 걸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세상의 틀에 맞춰가느라 나를 깎아나간다가 아니에요. 나를 더 군더더기 없게 다듬는 과정인 거야. 물론 그 와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타협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타협이랑 또 달라요. 대부분의 경우. 맞아요. 이게 이제 연애로 나 자신을 알게 된다라는 것도 이런 거였지.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제가 이제 나한테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나는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바뀐 게 아니야. 나는 그 자리에 있어. 그런데 내가 나를 보는 자리를 바꿔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나는 약간 오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를 같은 방향에서 볼 필요는 없다. 제가 이제 어떤 확증 편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시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입체적으로 좀 비유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서 있는 이쪽에서만 보다 보면은 나는 손가락이 이렇게 5개가 보이고 손목에 힘줄이 보이는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지. 나를 반대편에서 보는 사람은 손등에 핏줄이 많이 있고 손가락 마디뼈가 되게 강하고 그리고 손등이 매끈하다 라는 모습을 보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같은 시각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쪽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을 거야, 시야가. 그런데 반대편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손으로 어렵게 설명하긴 했는데 코끼리 그 더듬는 비유랑 비슷한 거예요. 코끼리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그 큰 기둥 같다고 생각할 거고 코끼리 귀를 만져본 사람은 커다란 부채같이 생겼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종합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시야에 대한 비유들은 좀 제법 많아요. 동굴 속에서 이제 묶여가지고 그림자로만 세상을 보던 사람들은 빛을 비췄을 때 보이는 것들을 부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롤도 다른 라인 해보면 싸우는 내용이 이해가 갈 때가 있는 듯 정확해요. 맞아요. 이데아?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막 그림을 그리고 뭐 녹음을 하고 그럴 때도 정말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봐라. 이게 완전히 남의 시야까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시야의 층위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들은 너무나도 필요하다. 왜냐면 뭐 그림을 그리든 뭐 조각을 깎든 뭐 녹음을 하든 이제 바로 코앞에서 붙어서 하다 보면은 내가 만드는 것대로 신경 쓰기가 바빠요. 왜냐면 난 지금 존나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그런데 잠깐 멈추고 숨 돌리고 어깨 저기 좀 풀고 커피 한잔하고 담배 한 대 피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생겼네? 라는 게 느껴지거든. 웃긴 게 남의 인생은 무대 밑에서 잘 봐지는데 내 인생은 그게 잘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훈수두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훈수두기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쉽고 재밌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하려면은 내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재능의 한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갖고 태어난 성향의 그런 방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완성도에 대한 어떤 한계점도 있을 거고 그냥 그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어떤 창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해보는 걸 추천드리는 게 자기 전화 목소리 녹음해서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리고 얼굴이나 뭐 전체 모습 다른 사람한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달라 그러세요. 요거만 해봐도 정말 많은 게 느껴지고 많은 게 다를 거예요. 일단 네 맞아요 여러분. 특히나 저거 목소리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해보면 진짜 소름이 돋아요. 녹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희 선생님 이그니토 뭐 자기의 랩 실력이나 스타일에 대해서 진짜 자긍심 넘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조차도 요즘 내 전화 목소리 녹음해서 들으면 죽여버리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랩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는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자기의 평소 목소리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아니 뭐 연예인들 돈 많이 쳐발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죠. 물론 맞죠. 근데 맞아요. 내 얼굴이 뭐가 강점이고 단점인지 어떤 각도에서 예쁘게 보이는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왼얼사 5월사 왼쪽 얼굴 사수 오른쪽 얼굴 사수 요런 게 갈리는 이유기도 해요. 저는 왼얼사거든요. 저도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연기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 아 내가 왼쪽이 훨씬 잘생겼구나. 유아람도 유튜브 초창기와 지금 카메라 구도와 지금을 비교하면은 카메라 구도와 카메라 퀄리티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다. 정확해요. 거울은 사실 충분히 도움 안 돼요. 아예 찍어서 봐야 돼요. 왜냐면 거울은 어느 정도 왜곡이 있어요. 절대 남이 보는 시야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그 유아람 채널에서 저 초창기 방송이랑 지금 방송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말하는 방식이나 톤이라든가 그 숙련도 그리고 목에 얼마나 무리가 안 가는지 그런 것들이 진짜 차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진짜 별거 없어 보이는 이 메모장 이것도 초창기 방송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아 훨씬 보기 깔끔해졌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야. 이게 자꾸 보다 보면은 그리고 자꾸 듣다 보다 보면은 느껴지거든. 아 저거는 좀 촌스러운데? 맞아, 제가 그 캠 각도가 다 이쪽인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손 커지잖아. 지금 여기서부터 찍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로 좀 돌아온다고 하면 그래요. 제가 뭐 결이 잘 맞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고 결이 잘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그래요. 뭐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거는 자기 객관화라는 걸 베이스에 깔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객관화라는 것을 이제 계속 의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결에 맞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결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이 배우면서 또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만의 작은 세상에서 차원으로 살면 안 될까요? 저는 그거는 도망이라고 생각해요. 회피.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힙합 동아리를 할 때나 아니면 이제 힙합 레이블에 들어갔을 때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자기 음악만 듣고 만드는 애들. 그러고서 한다는 말이 져줘오려고 음악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또 자기 뽕엔 취해 있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보여줘야 할 때 혀가 길어요. 이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거 아직 데모 버전이에요. 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서도 속상해해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지? 알못 새끼들 왜 저렇게 떠들지? 왜 나는 음악하면서 쫄쫄 굶고 살아야 되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엄격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서글픈 게 뭐냐면 사실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는 걸.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떤 그런 예술적인 최고다 아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예술적으로 최고다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선녀야. 여기서 자기가 최고다 아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착한 게 아니다. 여기로 가면 진짜 고라파집니다. 내가 주변에서 실제로 들어본 말이에요. 그런데 저 되게 착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저한테만 못되게 굴까요, 그런데? 근데 진짜 저만큼 괜찮은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자기가 이제 낀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거를 정말 극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또 그때도 말은 많아. 아니 우리끼리 일을 왜 저기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요? 저 사람들이 뭘 한다고? 그렇지. 근데 이때 또 그 얘기가 나오지. 쟤네가 뭘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네, 그냥 본인 빼고 다 알아요. 그냥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된 거라는 걸. 그래서 저 심연에 빠져 있는 거라는 걸.